안녕하세요, 여러분.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천안 앞에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될 때까지 지원한다님, 공기업은 나의 것이님, 인기제는 나를 위해 만들었다님,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님, 올해는 반드시 취업한다님 등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대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응원 조금씩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의왕도시공사 경력직 직원, 전문계약직 나급, 행정 분야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후다닥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 최대의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모쏠인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 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의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한 사람의 프로필도 중요하겠죠? 모집 분야를 살펴보면 직급,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담당 업무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경력, 기타 공무원은 아니지만 기관 및 기업에서의 조건, 그리고 자격증과 그것을 활용한 기간 등 여러가지 세분화된 자격 조건입니다. 물론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해서 본인이 해당되면 지원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자격 조건과 우대사항, 즉 가점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자격 조건은 반드시 해당되어야 응시할 수 있고 추후에 공적 증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끔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며칠 정도 모자란 건 되겠지 하고 그냥 지원해서 결국 최종 불합격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숫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정확히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가점 기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례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1번 국가유공자부터 7번 제대군인까지의 첫 번째 대상의 가산 점수는 면접시험 만점에 최대 10%까지 적용되니 비중이 꽤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채용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은
다행히 없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의 평가 요소들입니다. 우선 서류 전형 평가 요소는 첫 번째가 구비 서류와 응시 자격 기준의 적합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숫자로 정확하게 자기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명시된 응시 자격 기준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보면 경력이 나와 있죠. 유사 경력이 많고 그것에 대한 성공 사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뜻이며, 그것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에 입증해야 한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강의 1, 2부 후반에 자세히 명시해 두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면접시 평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공사 직원으로서의 직무 이해도입니다. 보통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예 자소서 항목에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적으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서류 작성 시 그렇게 명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면접 때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면접 예상 질문 1순위네요. 평가 요소에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에 성공 사례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면접 시 평가 요소를 고려한 준비도 그 출발은 직무 기술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분석하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모집 공고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적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력 분석 기술서라는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나 컨설팅하는 곳이 거의 없죠. 저희 니마마나 체험연구소를 제외하고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는 1, 2부 후반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인 채용 일정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임용 예정일에 눈여겨봐 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의 퇴사 시기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이죠. 원서 접수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월 29일까지 마감이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네요. 접수 방식은 방문입니다. 절대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은 불가합니다. 여기 보통 등기 정도는 허용하는데 여기는 등기 우편도 허용 안 하고 있으니 주의하시어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되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의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이 경력 분석 기술서는 응시 원서에 가끔씩 나오는 경력 기술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양식으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심지어 이력서를 적기 전에 사전 분석 자료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 노하우,
뭐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축약해 가지고 적을 수 있도록 만든 양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직무수행 방작 양식들을 작성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으로 응시원서에다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소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 지원 서류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입사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운동을 할 때도 사전 준비 운동이라는 걸 하시죠. 워밍업이라 그러는데, 여기 입사 지원 서류를 적을 때도 반드시 워밍업이 필요하고, 그 워밍업에 해당되는 것이 이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입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두 번째는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 내 경력의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와 매칭시킵니다. 앞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의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공 사례도 경력 분석 기술서에 적어야 되고, 그것을 적기 위해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공 사례가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 사례란 것은 그 사례의 주제는 주요 업무가 아니고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세업을 통한 성공 사례고, 그 성공 사례를 통해서 내가 얻은 강점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도 분별력 있게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내가 이런 강점이 있다라고 말만 해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또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요. 면접 때 면접관이 확인할 수도 있겠죠. 당신 강점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활용 사례를 이야기해 보세요. 심지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이 성공 사례를 대답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보았답니다. NCS 기반의 채용이란 한마디로 사례 적기입니다. 경험 사례 적기.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무라 지원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자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 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놨습니다. 스타 원칙이라 하면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이런 논리적 구조로서 사례를 적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성공 사례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최초 작성 시에는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의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맞춤형 컨설팅으로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입사 지원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경력직 지원 채용 공고 분석 1부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